내 나이 62. 20년 전 내 딸을 죽인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연히 만난 그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애틋한 비밀을 안고 있었다. 그의 눈물 속에서 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시작했다. 제 이름은 윤희정. 올해 62. 저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이름은 별을 새는 밤. 밤하늘이 유난히 아름다운 이 마을에 어울리는 이름이죠. 저는 이 작은 마을에 온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해가 지면 온 세상이 고요해지고 산 너머로 별빛이 쏟아지는 곳, 관광객이 붐비는 곳도 아니고 번화가의 화려함도 없는 오직 바람소리와 풀벌레 울음만이 친구가 되어주는 마을이죠. 제가 운영하는 카페 별을 새는 밤 역시 그 고요함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낮에는 동네 주민 몇 명이 와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손님이 드물게 찾아오곤 합니다. 커피 향과 나지막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 그 안에 앉아 있으면 마치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에 머무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하죠. 하지만 이 평온함과 달리 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끝나지 않은 폭풍이 숨어 있었습니다. 20해가 지났지만 제 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뜨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요. 20년 전 제 외동딸 수진이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 20살 찬란한 꽃을 피우려던 아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했던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 이름 석자는 제게 칼날과도 같았죠. 딸을 잃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 저는 도시를 떠나 이 외딴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연민 섞인 말도 그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해준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딸의 사진을 보며 울었고 그 가해자를 향한 증오는 제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은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회가 그를 용서했더라도 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고 제 삶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긴 채였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닫는 단순한 일상만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 저를 비추지 않는다고 믿었고 저 또한 세상에 어떤 빛도 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언제나 딸에 대한 미안함과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수진아.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어도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깊은 사연을 간직한 듯한 쓸쓸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짙은 안개 같았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같았죠. 저는 커피를 내어주며 무심코 그의 손을 봤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오래된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견딘 듯 군데군데 달아 있었지만 묘하게 눈길을 사로잡는 팔찌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갔지만 오래되어 보이는 평범한 장신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늘 같은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동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마을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죠. 동수 씨는 과묵했지만
그의 눈빛은 늘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딘가 슬픔이 담긴 하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손님이 없는 카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용히 그림을 그려 건넸습니다. 섬세한 붓터치로 그려진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그의 그림 속 별들은 제 마음속에 꺼져 있던 별들을 다시금 떠오르게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위로와 묵묵한 공감이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수 씨는 제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의 집은 카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꾸며진 집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작은 책꽂이가 있었는데 유난히 심리학이나 마음 치유에 관한 책들이 많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동수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진정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 세월 동안 속죄하며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과거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저와 같은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년간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가슴속 응어리였습니다. 저는 20년 전 외동딸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요. 제 삶은 그때 멈췄습니다. 동수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컵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고의 가해자는 20살의 대학생이었죠. 저는 그를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은 동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가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그 빛은 제 눈을 사로잡았고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의 퍼즐 조각들이 마치 거친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끔찍한 기억. 20년 전 사고 현장에서 피범벅이 되어 울고 있던 가해자. 그 아이의 손목에도 바로 저런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빛깔, 그리고 똑같은 위치. 제 심장이 쿵 하고 땅속으로 꺼지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그가 이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숨을 헐떡이며 동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끔찍한 진실이 제 눈앞에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동수 씨, 당신 혹시 그 사고의 가해자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정 씨. 제가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고백에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가운 얼음물이 쏟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간 증오했던 딸의 가해자의 아버지가 제 앞에 나타나 저와 사랑을 시작하려 했다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 딸을 죽인 원수의 아버지가 제 앞에서 웃고 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단 말인가? 희정 씨, 제 아들은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지옥 속에서 살았고 결국 제 아들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증오했던 가해자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 이 팔찌, 제 아들이 죽기 직전까지 소중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선물해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0년 전 딸의 팔목에 채워져 있던 제가 선물했던 바로 그 은팔찌였습니다. 그 팔찌는 제 딸의 것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 팔찌를 아들에게 주었을까? 아니, 내 딸이 왜 그 가해자에게 팔찌를 선물했을까? 혼란과 의문이 증오와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강한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던 저는 동수 씨의 충격적인 고백과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또 다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꺼낸 이야기는 제 모든 세계를 산산조각 내고 다시 맞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희정 씨, 제 아들은 사실 오랜 시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삶의 끈을 놓으려던 순간들이 많았죠. 동수 씨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사고는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동수 씨의 아들은 당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날 밤 술에 취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 차를 몰았던 것입니다. 그는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유서까지 써놓았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음주운전이라는 명백한 사실에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딸을 잃은 슬픔과 분노에 눈이 멀어 그 이면의 복잡한 진실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었고 동수 씨 또한 아들의 사적인 고통을 감출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제 아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 아들의 힘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진이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동수 씨의 아들은 수진이에게 마음속 고통을 털어놓았던 유일한 친구였고 수진이는 그런 그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고는 아들이 술에 취해 정신없이 차를 몰다가 수진이가 아들을 붙잡고 차에서 내리려던 순간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수진이를 살리려 애썼지만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고 결국 수진이를 차에서 밀쳐내지 못하고 그의 말을 듣자 끔찍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현장에 쓰러져 있던 딸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오열하던 동수 씨, 아들의 모습. 저는 그때 그가 단순한 가해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진이는 동수 씨의 아들을 살리려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팔찌는 수진이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었던 마지막 선물이었고 아들은 그 팔찌를 죄책감과 동시에 수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품에 간직했던 것입니다. 수진이는 저에게 그리고 제 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그녀의 이름으로 속죄하며 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20년간의 고통과 속죄 그리고 아들에 대한 비통함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제 안에 갇혀있던 분노와 증오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죽음이 저에게는 상실이라는 이름의 깊은 어둠이었지만 동수 씨에게는 아들의 목숨까지 잃게 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저의 딸은 절망에 빠진 한 생명을 구하려 애썼던 진정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딸은 당신의 아들을 용서했어. 아니, 당신의 아들을 살리려다 스스로를 희생했어. 저는 흐느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뜨거웠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을 미워했던 20년 동안 당신 또한 아들을 잃은 아픔을 홀로 감내하며 살아왔구나.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제 삶은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제 딸은 저에게 증오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사랑과 희생, 그리고 연민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동수 씨의 눈물은 제 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딸의 고귀한 희생과 함께 가해자였던 동수 씨의 아들 또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20년간 저를 갉아먹던 죄책감과 슬픔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수 씨는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희정 씨, 제가 당신의 20년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의 아들이 저지른 일이지만 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남은 삶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진이와 제 아들이 바랐던 평화를 저와 함께 찾아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속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저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복수심에 갇힌 삶이 아닌 용서와 치유를 통해 다시 피어나는 진정한 사랑을 택할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수 씨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딸과 아들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네, 함께 시작해요. 20년의 오해와 증오를 넘어 비극 속에서 피어난 애틋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카페 별을 새는 밤에는 20년 만에 다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그렇게 저에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증오가 아닌 사랑을 택하라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라고. 이제 저는 동수 씨와 함께 딸과 아들이 남긴 사랑의 메시지를 따라 남은 삶을 충실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레이트 블루밍처럼 늦게 피어난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